이제부터 챕터 2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우선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열어야겠죠. 파이널 컷 X 라이브러리 여실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라이브러리를 눌렀을 경우에는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파이널 컷 X 하단에 있는 파이널 컷 X 아이콘을 누르시면요. 약간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존에 마지막에 열었던 라이브러리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연속적인 작업을 하실 때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라이브러리를 열 때는 좀 곤란하겠죠. 이럴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셔서요. 최근에 열었던 라이브러리를 열어주시면 그 라이브러리가 열리게 되니까 이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파인더를 열어서 직접적으로 라이브러리를 더블 클릭을 함으로써 내가 최근에 열었던 라이브러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교재 2번 페이지에 해당해서 이쪽 오른쪽 하단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파이널 컷 X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X 열렸는데 최근에 제일 마지막에 열었던 라이브러리가 열렸어요. 우리가 리브에서 멈췄잖아요. 리브에서 우리가 정보를 다양하게 넣고 그 다음 나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 클립에 해당해서 브라우저에 있는 클립에 해당하는 정보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겠죠. 파이널 컷 X를 열고 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브라우저에 등록되어 있던 부분들을 실제 이벤트에 적용을 시키고, 또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보고자 하는 장면을 연결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벤트를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셔서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 내가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나열시키는 공간에 해당하는 빈 스케치북이 완성이 돼요. 또한 프로젝트를 단순하게 이벤트에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단에 있는 파일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선택된 이벤트 안에 종속시키는 프로젝트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벤트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여기에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이벤트를 선택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영상을 나열시키고자 하는데, 그 영상을 나열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버전 또는 수정에 해당해서의 프로젝트를 꾸준히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는 날짜별로도 좋습니다. 나중에 수정을 할 때 용이하게 되니까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보는 창처럼 우리가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 창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창에 대한 설명은 교재에 2번 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있는 스타트 타임 코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영상을 만들었을 때 프로젝트의 시작하는 시간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방송국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 부분을 타임코드 제네레이터의 시간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에서 원하는 타임코드 테이프로 사용을 했을 때 테이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 부분을 앞부분이 단순하게 0000이 아니라 이 부분이 0000이 아니라 1로 시작을 해서 시간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유튜브나 업로드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상관이 없이 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설명 문구에 자세히 보시면 바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얻는 클립에 대한 화면에 화면에 대한 크기와 함께, 그리고 1초에 필요한 레이트라는 영상에 해당하는 우리가 레이트라고 하는 영상에 해당하는 초당 프레임 레이트를 같이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이 부분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나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면 첫 번째 얻는 위에서 보이는 이 내가 사용했던 프로젝트를 얹었을 때 이에 적용이 되는 게 화면의 크기와 함께 레이트가 같이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나서 아래에 보이는 오디오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비디오와 오디오를 같이 기록하게 돼 있죠. 핸드폰이나 DSLR. 그랬을 때 우리가 적용이 되는 게 스테레오 오디오를 비롯해 48kHz의 오디오를 쓰면서 동시에 렌더링은 어떻게 된다? 애플 프로레스 422로 렌더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플 프로레스 422는
나중에 추후에 코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 더 디테일하게 말하겠지만 편집을 용이하게 최적화시키는 코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던 DSLR로 찍었던 코덱을 더 세밀하게 쪼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면 화면이 번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애플 프로레스 422 코덱을 쓴다면 이 A4 용지를 스캔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적인 요소로도 사용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같이 보이는 프로젝트 세팅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토로 진행을 돼서 자동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에 아래에 보이는 커스텀 세팅을 누름으로써 수동이 전환이 됩니다. 여기에서 수동이 전환됐을 때 교재를 확인해 보시면요. 우선 비디오 코덱에 해당해서 우리가 2K, 4K 화면의 크기와 인터레스트 프로레시브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홀수, 짝수 표현을 할 것인지 하나의 장면에 대해서 표현할 것인지 또한 비디오 포맷을 이용을 해 커스텀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화면의 크기로 전환을 할 거예요 라고 해서 개인 수동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 원하는 화면의 크기를 수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 보이는 360도는 360도 VR 카메라를 이용을 하는 거라 이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각각에 속해 있는 화면의 크기에 맞춰서 화면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나서 옆에 보면 프레임 레이트 1초에 몇 장의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눈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더 고화질의 영상을 얻고 싶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렌더링 등급이 렌더링 코덱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보이면 컬러 스페이스 공간, 영상이 담고 있는 컬러 색 공간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핸드폰 H264 코덱을 쓰는 일반적인 코덱들은 렉 709 우리가 소위 사용을 하는 일반적인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웹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모든 색 영역을 HD에 지원이 되는 렉 709를 사용을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와 서라운드로 스테레오는 한 파일 안에 두 개의 채널이 들어가 있는 오디오라고 우리 챕터 1에서 말했고요. 서라운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파일 안에 하나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는 모노 파일도 있지만 하나의 파일 안에 한 채널이 아닌 다수의 채널을 하나의 사운드를 LR을 동시에 나가는 모노 채널 또한 서라운드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는 여기는 1초에 소리를 몇 번 측정할 수 있는 헤르츠 분야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근데 일반적인 우리 영상은 48kHz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쉽게 하실 거면 우리는 오토로 해놓고 제일 많이 쓰는 영상 그리고 가로로 되어 있는 영상을 기준으로 OK를 만들어서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드래그를 통해 바로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시키시면요. 브라우저에 되어 있는 선택되어 있던 클립에 대한 화면의 크기가 뷰어 창에서 내가 브라우저에서 어떤 클립을 선택했어요 라고 보여지는 이 브라우저 창에서 똑같이 프로젝트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된다면 프로젝트에 있는 화면의 크기의 속성을 눈으로 뷰어 창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드시고 난 뒤에 보시면 프로젝트가 내가 원했던 화면에 표현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이름이 지금 현재 프로젝트 창 이름으로 되어 있고 동시에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 시간이 프로젝트의 클립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나열되어 있어요 라고 해서 눈으로 직접적으로 시간이 보여지니까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만드는 거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프로젝트를 우리가 작업을 하시면서 꼭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작업을 만들 때 오늘도 만들고 다음 날도 만들 거예요. 이럴 때는 프로젝트를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에 이어서 작업도 해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방법이 아닌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요. 보시면 지금같이 두플리케이션 프로젝트와 두플리케이션 프로젝트 as 스냅샷 그리고 스냅샷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두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그대로 두고 복제를 하겠다. 그리고 두플리케이션 프로젝트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복제를 한 것들을 사진처럼 저장을 하겠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스냅샷 프로젝트라는 말이 있어서 지금과 아예 복사가 된 복제가 아니라 복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두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실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A라고 하는 원본이 존재했을 때 나는 얘를 A-로 나는 작업을 할 거예요 라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A를 수정을 했을 때 A라는 작업을 수정을 했을 때 A 다시 또한 어떻게 된다? 수정해야 한 게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다? 스냅샷을 이용을 해 A와 다른 별도에 해당하는 A를 만들어서 우리가 편집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얘랑 독립체계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름이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간단하게 따져보면 작업을 하실 때 주의사항으로 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서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면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스냅샷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같은 이름의 오늘 만들었던 사진으로 프로젝트가 구별이 돼요.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원하신 대로 엔터를 눌러서 02라고 바꿔주셔도 되고 기존의 프로젝트의 이름을 두고 더블 클릭을 하셔서 우리가 실제로 바뀐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우리가 같은 파일이긴 하지만 같은 프로젝트의 편집 구성을 갖고 있지만 다른 이름, 새로운 이름 저장하기로 저장이 되니까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